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챕터 4, 바로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챕터 3에서 바로 곱사건의 확률을 공부했었죠. 자, 이 곱사건의 확률과 이 조건부 확률을 조금 비교해 보시면 이 곱사건은요, 이 전체 이 표본 공간 S에 대하여 바로 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 확률을 바로 이 곱사건의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는 대전제가 바로 표본 공간 바탕 안에서 바로 곱사건이나 합사건, 여사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이 조건부 확률은요, 이 대전제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 표본 공간이 대전제가 아니라 바로 이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을 표현할 때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사건 B가 일어났다. 이렇게도 여러분들 대학교에 가면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고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이걸 바라고 합니다. 바. 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바라고 해서 자, 확률 B 바 A라고도 읽고요. A가 일어났을 때, 즉 A가 주어졌을 때 이런 말로 기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B 기본 A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두 개의 바로 곱상검과 바로 이 적분부 확률의 차이점이 뭐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전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대전제. 얘는 이 전체 사건 중에서 이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우리가 개수로 나타낸다면 전체 바로 표본 공간의 개수분의 바로 곱사건의 바로 개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해됩니까? 이것을 분모 분자를 동일하게 무엇으로 나누어 주면 바로 이 NS로 나누어 주면 NS분의 NS가 1이고요. NS분의 NA 곱사건 B가 바로 확률이 되는 거죠. 따라서 바로 A 곱사건 B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로 B 바 A 또는 B 기분 A라는 것은 자, 집합의 개수, 저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말한다면 전체가 무엇이 된다? NS가 되는 것이 아니라 NA가 되는 거죠. 이 NA 중에서 A와 B의 바로 무언? 바로 공통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곱사건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를 무엇으로 나누어 버리면 자, 표본 공간의 개수로 나누어 버리면 분모는 뭐가 되나요? NS분의 NA니까 바로 A 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고 자, 분자는 NS분의 바로 곱사건의 개수니까 바로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PB 기본 A 또는 P 바 A는 맞죠? 즉 조건부 확률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이 다르다? 자, 대전제가 다르다는 거죠.
표본 공간 중에서 바로 곱 사건의 개수를 찾는 거고, 얘는 A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A와 B의 곱 사건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A 기분 B 또는 A 바 B라면, 자, 분모에 들어갈 것이 바로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B 사건과 A 사건의 곱사건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여기에 A 바 또는 A 기본 B의 여사건이라면 이번엔 대전제가 누구죠? B의 여섯 건이 대전제가 되니까 바로 분모가 B의 여섯 건의 확률이 되고 분자는 A 사건과 B의 여섯 건의 바로 곱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바로 이 곱사건의 확률과 바로 조건부 확률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대전제가 표본 공간이냐, 사건 A냐, 아니면 사건 B냐. 그 분자는 똑같이 바로 곱사건의 개수가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314번을 풀어보면요. 자, 각각의 무엇을, 바로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자, 분모가 무엇이 되어야 되죠? 대전제가 바로 A 사건이죠. 바 뒤에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PA분의, 맞죠? A와 B의 곱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A 확률이 얼마죠? 5분의 3으로 주어졌고요. 자, 곱사건의 확률이 15분의 1로 주어졌죠. 자, 이 부분 분수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분모의 분모와 분자의 분모는 약분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곱하면 9가 되고요. 이 바깥에 곱한 게 1이 분자로 올라가는 꼴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바로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B 사건이 일어나는 이 조건부의 확률은 얼마가 된다? 9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자, 위치가 바뀌었죠. 그러면 누가 일어나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나는 조건 하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되니까 분모가 무엇이 되고요? PB가 되고 분자는 PA 곱사건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B는 지금 B 사건의 확률은 3분의 1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은 15분의 1로 주어졌죠. 자, 그러면 분모에 있는 3과 분자에 있는 15가 약분이 되어서 자, 1과 5를 곱하면 5가 되고요. 1과 1을 곱하면 바로 1이 되어서 바로 A 기분 B죠. 바로 B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바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가 된다? 5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A 사건이 바로 확률이 5분의 3이고 B 사건의 확률이 얼마다?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곱 사건의 확률이 얼마다? 15분의 1이죠. 그럼 사실 얘가 전체는 5분의 3이면 얘는 15분의 9니까 여기는 아마 15분의 8이 될 거예요. 얘는 15분의 5니까 여기는 15분의 4가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내용의 의미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바로 누가 기준이다? A 사건. 이 A 사건이 기준인 거죠. 이 사건 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바로 이 A와 B의 공통부분. 여기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5분의 3분의 15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2번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B사건, B사건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 B사건이 일어나는 이
조건 하에서 누가 일어나는 경우 바로 이 A 사건과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바로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바 뒤에 있는 이 기본이죠. 뒤에 있는 이 바로 사건이 바로 대전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즉 얘가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바로 표본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A가 표본 공간이고 B가 표본 공간이다. 거기에 대항하는 바로 A와 B의 바로 곱사건의 확률을 계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15번입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 할 때, 자, 다음 확률을 계산해 달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전체, 바로 표본 공간의 원소는 바로 1, 2, 3, 4, 5, 6이 되겠죠. 그리고 사건 A는요, 사건 A는 바로 소수의 눈이니까 2, 3, 5가 되겠죠. 그리고 사건 B는 바로 홀수의 눈이 나오니까 1, 3, 5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사건 A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건 A의 확률은 바로 이 전체가 바로 표본 공간이 바로 대전제라고 했죠. 즉, 몇 개 분의, 6개 분의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이 원수는 3개니까 우리 6분의 3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약분해서 2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대전제는 무엇이라고요? 항상 표본 공간, 바로 이 6개가 대전제가 되면서 A와 B의 곱사건, 즉 같은 원소가 지금 3과 5, 몇 개 있나요? 2개 있죠. 따라서 A와 B의 곱사건은 바로 3과 5 이렇게 2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무엇이 2가 올라오게 되죠. 그러므로 약분하면 3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세 번째에 바로 무엇을 조건부 확률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조건부 확률의 공식대로 간다면 누구의 확률분에 바로 이 조건이 A의 확률분에 맞죠? 이게 대전제니까 바로 A와 B의 무엇으로 바로 곱사건의 확률로 처리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방금 1번과 2번에서 A 사건의 확률은 2분의 1로 구해 놓았고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3분의 1로 구해 놓았죠. 따라서 자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바깥의 끼리 곱하면 안에 것끼리 곱한 게 분모로 바깥에 곱한 게 분자로 가겠죠. 아니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하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약분하면 3이 되고 약분하면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건부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 자, 우리가 지금 1번과 2번에서 약분을 해서 처리했는데 약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 6분의 3과 6분의 1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러면 분모가 A 사건의 확률이니까 6분의 3, 분자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니까 6분의 2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모와 분자에 있는 분모가 각각 약분이 되어서 3분의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결론적으로 이 3은요 의미하는 게 우리가 대전제가 PA라고 했죠. 즉, 이 A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 2는요 바로 A 사건과 B 사건의 바로 곱사건의 바로 뭐다? 원소의 개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가 3번만 물어본다면 바로 원소의 개수로 바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자, 대전제가 A니까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세 개죠? 그런데 A와 B의 공통인 원소, 즉 교집합의 원소, 곱사건이죠? 원소가 몇 개예요? 두 개이다. 이렇게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16번입니다. 자, 1에서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그랬으니까 표본 공간은 S는 1, 2, 3, 4, 5, 6, 7, 8로 구성되어 있겠죠. 자, 여기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택하는 시행에서 택한 카드의 적힌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바로 3의 배수는 누구입니까? 3하고 6분이죠. 9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건 A가 되고 사건 B는 6의 약수라고 했습니다. 6의 약수를 사건 B니까 6의 약수는 1과 2와 3과 6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럴 때, 자, PB는 어떻게 됩니까? PB는 바로 전체가 8개 중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게 4개니까 얼마가 된다? 8분의 4가 되어서 약분하면 2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A의 여사건과 B의 바로 곱사건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A의 여사건을 한번 적어 본다면 3과 6만 제외하면 되니까 1과 2와 4와 5와 7과 8이 되겠죠. 자, 이 A의 여사건과 B의 공통 부분을 찾아보면 1이 똑같게 있고 2가 똑같이 있고 3은 없네요. 6도 없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바로 A의 여사건과 B의 공통인 바로 A의 여사건과 B의 곱사건은 바로 원소로 말하면 1, 2, 두 개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 확률을 표현한다면 자, 대전제는 표본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8개 중에 몇 개가 공통으로 있다? 2개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바로 4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전제가 이제 표본 공간이 대전제가 아니라 기본 바로 바 뒤에 있는 B. B가 기준이 되고 그 안에서 A의 여사건과 자, A의 여사건과 B의 바로 곱사건의 확률을 생각해 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B 사건의 확률은 구해 놓았죠? 2분의 1. 자, A의 여사건과 B의 곱사건은 4분의 1로 구해 놓았으니까 분모에 있는 2와 분자에 있는 4는 약분을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2분의 1이 바로 이 조건부 확률의 확률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적었지만 약분을 안 한 것대로 적어버리면 여기는 8분의 4고 여기는 8분의 2가 되죠. 그러면 88이 약분되고 2하고 4가 약분되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8이 약분됐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B의 원소 개수, 즉 B의 원소의 개수분의 바로 A의 여사건과 B 사건의 바로 뭐 집합으로 말하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B의 원소가 4개잖아요. 그런데 A와 A의 여사건과 B의 바로 곱사건, 즉 교집합의 원소는 2개가 되니까 원소 개수분의 원소 개수로 가도 조건 확률은 동일하게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PB도 사실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분의 B 사건의 원소 개수, 즉 NS분의 MB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개수분의 개수.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수학적 확률로 통계되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317번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한 개와 1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자, 앞면이 한 개 나왔을 때 이랬죠. 자, 이 문구를 잘 봐야 돼요. 그냥 이 모든 경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앞면이 한 개 나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대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전제. 자, 따라서 바로 무엇이 된다?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때때르 때때 때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 조건 하에서 100원짜리 동전이 바로 그 100원 그것이 즉 앞면이 100원짜리 동전이 될 확률을 구해 달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여기 100원짜리 동전이 있고요. 10원짜리 동전 두 개라고 했는데 이 10원짜리 동전 두 개는 서로 다른 동전이죠. 확률을 구할 때는 서로 다른 동전입니다.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걸 생각해 보면 앞면을 H라고 적으면 앞면이 한 개 나왔을 때 그랬으니까 100원짜리가 앞면이 하나 나오고 10원짜리가 앞면이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근데 10원짜리는 두 개 있으니까 바로 이런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 몇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모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바로 100원짜리 동전이 앞면인 것은 이 한 가지죠. 요 한 가지. 이 첫 번째 줄 한 가지니까 바로 3분의 1이 바로 이 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표본 공간 구하고 자, 이 앞면이 나왔을 때를 보통 이 사건을 말할 때 보통 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100원짜리, 즉 앞면이 100원짜리인 걸 사건 A라고 했을 때 보통 풀이집 보면 자, 이렇게 A 바 E 또는 A 기본 E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이렇게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앞면이 나왔는 경우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100원짜리가 앞면인 경우에 확률을 구하면 되니까 전체가 8가지가 아니죠. 원래 동전 3개를 던지면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라서 표본 공간은 8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니까 그 대전제가 이제 뭐가 된다? 앞면이 한 개 나온 게 대전제니까 전체 3가지 중에서 바로 100원짜리가 앞면인 것은 한 가지니까 바로 이 문제의 조건부 확률은 3분의 1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18번입니다. 자, 아래 표는 어느 반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안경 착용 여부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런 표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반에서 임의로 한 학생을 택했는데 택할 때 남학생인 사건을 A, 안경을 쓴 학생의 사건을 B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음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무엇입니까? 조건부 확률이죠. 그러면 318번은 의미하는 것이 그 임의로 한 명을 택한 학생이 남학생이었을 때, 이 말이죠. 남학생이었을 때 안경을 쓴 학생의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자, 보통 조건부 환경 문제일 때는 한 학생을 택할 때 남학생 사건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고 318번 같이 물어볼 때는 이 반에서 임의로 한 학생을 택한 게 남학생이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남학생이었을 때 안경을 쓴 학생의 사건의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대전제가 남학생이었을 때니까 남학생의 수는 몇 명이죠? 16명입니다. 따라서 분모가 16이 되고요.
그러면 이 16명 중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 줄만 보는 거예요. 이 줄에서 다른 줄 보면 안 돼요. 바로 B가 뭐죠? 안경을 썼다. 그 말은 착용했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16분의 1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로 약분하면 8분의 5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뭐 30분의 16분의 30분의 10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대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색깔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임의로 한 학생을 뽑은 게 무엇일 때?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남학생인 사건을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안경을 쓴 학생이니까, 그죠? 안경 착용은 몇 명입니까? 18명이죠. 이 18명 중에서 바로 남학생이니까 이 18명이 대전제니까 이 줄만 보는 거예요. 그 중에 남학생이 것이니까 바로 18분의 10이 되어서 2로 약분하면 바로 9분의 5가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320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임의로 한 학생을 뽑은 게 바로 남학생이었을 때 이 말이죠. 남학생이었을 때 됐나요? 거기에서 뭐다? 무엇이 되어라. 그럼 이 줄만 보고 B의 여사건이나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바로 얘가 되겠죠. 따라서 16분의 얼마가 된다? 바로 6이 되어서 2로 약분하면 8분의 3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요 두 개를 더해도 확률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안경을 임의로 한 학생을 뽑았는데 그게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남학생이 아닌 사건의 확률이니까 여학생일 때의 확률을 찾아달라는 것과 똑같겠죠. 자, 그러면 바로 안경을 착용했을 때니까 그죠? 18분의가 되겠습니다. 안경을 착용했을 때, 착용한 사람을 뽑았을 때 남학생이 아니다. 즉,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2로 나누면 9분의 4가 되어서 자, 이 또한 이 두 개를 뭐 한다? 확률을 더해 버리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322번부터는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 조건부 확률을 공부했습니다. 간단하게 개념만 잡아놓은 거죠. 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바로 P 기본 A, P 바 A라고 했죠. 그러면 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자, 분모는 바로 PA가 되겠고, 분자가 바로 무엇이 된다? A와 B의 바로 곱사건의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번에는 PA 바 B, 기본 B가 되겠죠. 선생님이 바를 일단 기본으로 일단 여러분들은 다 알아주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대전제가 바로 B에 대한 확률이면서 바로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A의 확률의 값이 0이 되면 안 되고 B의 확률의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했는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다. 맞나요? 그러면 PA 곱사건 B는 바로 무엇이 된다?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PB 기본 A 곱하기 PA가 되겠죠. 물론 얘는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니까 순서를 바꾸어서 PA 곱하기 PB 기본 A가 되겠죠. 맞나요? 마찬가지로 얘도 적어 본다면 PA 곱사건 B는 자 PA 기본 B 곱하기 PB가 되겠네요.
또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PB 곱하기 PA 기분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곱사건의 확률이 자, 하나는 조건부 확률이고 하나는 그냥 확률이죠. 그걸 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로 말한다면 바로 곱의 법칙 형태와 똑같은 거죠. 맞나요? 자, 그런데 하나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그냥 확률이 되어야 돼요. 확률이 되고 하나는 조건부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확률의 바로 곱셈 정리인데 우리가 이런 바로 이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식을 적어서 풀지는 않아요. 우리는 느낌상 그냥 풀어주는 것입니다. 느낌상. 느낌상 곱의 법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풀어주는 것이지, 이렇게 식을 적어서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식 자체는 알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 A와 B의 바로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과 조건부 확률을 곱한 꼴이니까 이 두 개의 식은 뭐하다? 같은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보시면, 자, 반드시 대전제가 A잖아요. 그죠? 조건부 확률에서 대전제가 A면 나머지 하나의 확률은 바로 A의 확률이 되어야 되고, 자, 대전제가 B면 나머지 그 하나의 확률은 B의 확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 A에 대한 확률이면 얘는 바로 그냥 B에 대한 확률이에요. 즉, 바로 우리가 곱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경우의 수로 말하면 바로 곱의 법칙이죠. 곱의 법칙은 연달아서 일어날 때 곱의 법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즉, A가 일어났을 때의 확률을 구한 다음 A가 일어나는 그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B가 일어나는 전제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배울 독립과 종속을 배울 때 바로 종속 A와 B가 종속일 때의 바로 곱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속의 반대가 바로 독립이거든요. 그 독립일 때의 또 곱셈 정리가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이 논리와 똑같은 이야기로 갈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게 바로 우리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곱의 법칙은 언제 한다고 했죠?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이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 다음 그 전제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것이 바로 종속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때 이 A 사건과 B 사건의 바로 곱사건을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으로 바로 얘는 PA 곱하기 B 기본 A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A의 확률이 2분의 1이 되고 B 기본 A가 바로 6분의 1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1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2번은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분모는 자, 기준이 누구죠? 대전제가 B의 확률 바로 3분의 1을 표시하고 맞죠? 위에는 A와 B의 바로 곱사건의 확률인 바로 무엇을 12분의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하고 12가 약분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푸냐면, 자, 보세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충분히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바로 어떻게 보면 공식을 가지고 풀지 말자는 것입니다. 보세요. A의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B의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그리고 B 기본 A죠. 그럼 얘가 무엇입니까? 보세요. A를 대전제, A를 표본 공간으로 보겠다는 말이죠. 이 바탕하에서 바로 A와 B의 공통 부분, 이 부분이 6분의 1이죠. 그러면 이것분의 이게 6분의 1이다. 근데 6분의 1은 사실 비율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자, 6은 바로 A에 대한 확률이고 1은 A와 B의 바로 곱사건의 확률이니까 바로 곱사건의 확률이 1의 비율을 가진다면 이 바로 이 전체 A가 전체가 되죠. 얘는 얼마의 비율을 가지면 됩니까? 6의 비율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 되면 돼요? 5가 되면 됩니까? 그래야지 전체 6분의 맞나요? 6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분수 자체가 비율이잖아요. 우리는 확률은 사실 비율이죠. 그죠? 따라서 6분의 1을 6분의 1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교집합, 곱사건을 먼저 정해 놓으면 이 A는 5가 되어서 6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이니까 얘를 1x, 얘를 5x로 본다면 이 A는 전체가 몇 x가 되어버립니까? 6x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6x가 바로 얼마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1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x가 12분의 1이니까 여기가 바로 12분의 1. 그럼 여기는 12분의 5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A와 B의 바로 곱사건의 확률은 바로 이 부분이니까 그대로 1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두 번째는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A잖아요. 그죠? 그러면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A니까 B가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B가 3분의 1이고 A와 B의 바로 곱사건이 12분의 1이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것을 이것처럼 식으로 이렇게 이 공식화 시켜서 풀지 말고 우리가 확률의 계산 문제는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323번입니다. 자, 4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주머니 안에는 10개의 제비가 있는데 당첨 제비를 동그라미로 표현해서 당첨 제비가 4개 있고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꽝이죠, 꽝. 꽝이 몇 개 있다? 6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서 한 개씩 몇 번 뽑는다? 한 번, 두 번 뽑는다는 거죠. 첫 번째 한 개 뽑고 두 번째 또 한 개 뽑는다. 이해되나요? 자, 첫 번째 하나 뽑고 두 번째도 하나 뽑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 뽑는 사건을 A, 두 번째 뽑는 사건을 B라고 하는데 여기에 뽑는 제비를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죠. 이걸 선생님 나중에 비보건 추출이라고 하는데 이 비보건 추출이 대표적인 자, 종속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시 넣으면 복원 추출이죠. 복원 추출. 맞죠? 다시 넣으면 복원 추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종속 이런 말을 몰라도 되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먼저 A의 확률을 한번 구해 봅시다. A의 확률. 즉, 첫 번째 당첨 제비를 뽑는 확률이죠. 그러면 이 10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니까 자, 전체 경우의 수는 10 컨비네이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를 뽑을 때는 그냥 전체 개수와 같으니까 10분의 그 중에서 당첨 제비를 뽑는 것은 4 컨비네이션 1이 되어서 바로 10분의 4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게 의미하는 게 10 컨비네이션 1분에 10개 중에 하나 뽑는데 4개 중에 하나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임의로가 있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PA가 바로 얼마 된다? 5분의 4. 미안합니다. 10분의 4니까 5로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5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를 잘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말입니다. 그 말은 A가 일어났다는 말은 첫 번째 당첨 제비를 뽑았다는 말이에요. 그 존재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자 그러면 다시 뽑은 제비를 넣지 않으니까 당첨 제비를 하나 뽑았기 때문에 당첨 제비는 하나 줄어들어서 이제 전체 주머니 안에는 몇 개가 들어있다? 9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전제 조건 하에서 바로 두 번째도 뭐가 나와라? 당첨 제비가 나와라. 그 말이 바로 9개 중에서 이제 한 개 뽑아야 되겠죠. 그 중에 당첨 제비 3개 중에서 하나 뽑는 바로 9분의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2번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조건부 확률은 A가 일어났을 때 B를 찾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주문의 공이 이제 바로 제비가 9개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3번 이 자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1번, 2번을 구했기 때문에 3번 자체를 물어보는 건데 이 PA 곱사건 B는 곱셈 정리에 의해서 PA 곱하기 B 기본 A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첫 번째 주머니에서 우리가 뭘 뽑는 경우 당첨 제비를 뽑는 경우는 얼마였죠? 10분의 4였고요. 맞나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지 않으니까 전체는 9개가 되면서 당첨 대비를 3개가 되니까 3분의 1. 즉 여기서 1번, 2번을 곱해버린 게 3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을 적고 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느낌상 풀어주는 거예요. 느낌상. 10개 중에서 당첨 제비가 4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집어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 주머니 안에는 공이 몇 개 있는 것입니까? 9개 있는 거죠. 9개 중에서 당첨 제비를 뽑아야 되니까 그대로 9분의 3, 3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얘는 2와 5가 되어서 그죠? 얼마가 정답이 된다? 바로 15분의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그냥 3분의 1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몇 개 중에서 9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9개 중에서 당첨 대비가 3개가 있으니까 3개를 뽑으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넣지 않는데 당첨 제비를 뽑을 때 보세요. 하나 줄어들고 전체 제비도 하나 줄어들고 당첨 제비도 이렇게 하나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324번입니다. 자, 흰 공 두 개와 검은 공 네 개가 있는 주머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머니를 항상 그려 놓은 다음에 흰 공이 몇 개, 두 개, 검은 공이 네 개 있다. 전체는 6개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차례대로 꺼낸다. 두 개의 공을 하나, 둘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끄집어낸 공, 두 번째 끄집어낸 공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렇게 끄집어낼 때 두 번 모두 검은 공을 꺼낼 확률, 즉, 첫 번째도 검은 공, 두 번째도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바로 비복은 추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에 금원공을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몇 개 중에서 여섯 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죠. 그 중에 검은 공을 뽑아야 되니까 네 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겠네요. 일이 끝나지 않았죠. 자, 그런데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얘가 하나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체는 몇 개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다섯 개가 있는 꼴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데 또 검은 공이 나오라고 했으니까 바로 검은 공 몇 개 중에서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지만 첫 번째 검은공이 꺼내는 사건을 A, 두 번째 검은공을 꺼내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묻는 것은 바로 첫 번째도 검은공, 두 번째도 검은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PA가 되고요.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된다? A가 일어나는 전제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적고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느낌상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6분의 4가 되고요. 두 번째는 5분의 3이 되는 것입니다. 3일은 3, 3이 6, 2일은 2, 2는 4가 되어서 확률이 얼마 된다? 5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곱셈 정리까지 했는데요. 잘 한번 알아두시고 나중에 또 B단계 가서 더 많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